안녕하세요, 벤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견 미용의 역사와 클리퍼의 역사, 관리 요령을 다뤄보았는데요. 그럼 우선 애견 미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견 미용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본래 강아지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강아지들의 본래 역할 3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그 중에는 리트리버나 푸들 같은 사냥꾼이 사냥한 사냥감을 회수해오는 수렵견, 대표적으로는 푸들과 리트리버가 있는데요. 리트리버라는 이름도 회수해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푸들도 물장구를 치다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수견 외에도 사진과 같이 도베르만 같은 집을 지키는 경비견이 있는데 사진의 도베르만은 본래 귀는 접혀 있으며 꼬리가 긴 강아지이지만 경비견 특성상 강아지의 인상은 더욱 강렬히 보여야 하며 강도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귀와 꼬리는 단위와 단미수술을 통해 굳건하게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비견의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정의 도베르만도 이러한 강렬한 도베르만의 모습이 굳혀져 미용 목적으로 단위와 단미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모리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더콜리가 있습니다. 보더콜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강아지 1위로 뽑힌 강아지인데요. 매우 똑똑하여 양을 모는 훈련을 받는데 빠른 수dun형을 통해서 금방금방 배워서 양을 스스로 잘 몰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미용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볼까요? 처음 미용이 시작된 계기로는 이러한 역할을 가진 강아지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아지들은 여러 귀족들로 인하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사랑을 받으며 키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유행하듯이 집에서 귀여운 강아지들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사진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미용된 푸들을 사진 잉글시 새들 클립인데요. 푸들은 사냥꾼이 사냥한 무리에 떠다니는 사냥감을 물어오는 회수견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렇게 차가운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이 위치한 가슴에는 털로 풍성하게 하여 체온을 유지하였으며, 관절 부분에는 브레슬릿이라는 이런 방울같이 털을 남겨주어서 관절을 보호하였고, 물속에서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외의 털들은 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은 미용 목적의 미용인데, 우리의 가족 구성원인 강아지들을 더 예쁘고 귀여움을 부각시켜주기 위해 단순하게 미용 목적으로도 이렇게 바이컷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인 이제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미용을 하기도 하는데, 발과 항문 주변 머질의 털을 밀어줌으로써 오염물질을 덜 산책할 때, 이럴 때 덜 묻어주고 밥 먹을 때 입가 주변에 오염물질 묻지 않게끔 이렇게 위생을 신경 써주는 미용도 이렇게 점차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애견 미용 방법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점차 강아지들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집에서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 되었고, 그 결과 예쁘게 가꿔주고자 하는 마음이 애견 미용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애견 미용 산업도 지금처럼 가파르게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애견 미용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애견 미용에 많이 사용하는 클리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클리퍼의 역사와 바리깡의 건, 그리고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리퍼는 사진과 같이 최초의 수동식 클리퍼로 시작하여서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전동 클리퍼도 생겼습니다. 지금에서는 클리퍼라 부르는 바리깡이란 명칭은 1882년 프랑스 주재 외교관인 나가타 데이타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이발기구 회사인 바리칸 마르의 이발기를 일본으로 처음 들어오면서 그 회사명을 통칭화하여 부르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의 발음상의 문제로 바리깡으로 이렇게 불렸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바리깡이란 이름으로 똑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일본 영향을 받은 이름 같은 거, 반찬 뭐 스키다시, 뭐 당구에서는 마세이, 뭐 이런 것들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어졌듯이 이렇게 바리깡도 이렇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최초의 클리퍼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정답은 이 사진과 같이 처음 클리퍼는 양털이나 말털
마케팅을 밀기 위해서 발명이 됐으며 이후 빠른 미용을 위해서 사람이나 강아지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변화되었고 점차 그렇게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클리퍼의 역사와 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클리퍼와 클리퍼 딸 관리 요령을 좀 알아볼게요. 클리퍼는 열풍기 또는 직사광선에서 보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클리퍼 안쪽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온도가 그렇게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전후로 날에 오일을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요. 클리퍼는 이제 오일을 뿌리고 공회전 한 30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 후에 클리퍼 날 사이에 오염물질을 꼭 제거해줘야 되고 그 이유는 강아지 몸 자체에는 각종 분비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분비물들이 모든 털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날은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부식이 되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서 클리퍼도 같이 망가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사용 후에는 커티스 클리너, 뭐 냉각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분사하여서 완벽하게 말려주고 그 다음에 오일을 뿌려줍니다. 이 커티스 클리너 이 냉각제는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강아지들이 노폐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각종 세균들을 살균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커티스와 오일로 나를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애견미용의 역사와 클리퍼의 역사를 알아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애견미용 가위의 역사와 좋은 가위 고르는 법, 가위 관리 요령, 애견 샴푸와 미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